제일 먼저 실전 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총 7개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7개 프로젝트 안에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 정도까지 작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회원 관리 및 연회비를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문제 바로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 1번이고요. 회비 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 필드와 회원 테이블의 등급 코드 필드 간의 1대 다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랬어요. 자, 1대 다의 관계 뭐예요? 예, 관계 설정이죠. 관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원본 테이블은 회비 정보라는 테이블의 어떤 특정 필드와 회원 테이블의 특정 필드, 그죠? 회비 정보라는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 필드와 회원 테이블의 등급 코드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해라. 예, 그런 거고요. 자, 이 관계는 회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인된 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관계 설정에서 조인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없다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이 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조인 유형이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타 모든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했어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 1회 프로젝트 1번 액세스 파일 열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이거 해야 될 게 관계 설정이죠. 관계 설정 메뉴는 어디 있어요? 예,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있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 클릭하시고 관계, 그룹의 관계 클릭.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 표시 클릭하시는 거예요. 회비 정보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회비 정보 테이블과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회원 테이블 클릭.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 단축 클릭하시고 닫기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설정은 해야 되니까 자, 회비 정보라는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예요. 하고 회원 테이블에는 등급 코드라고 하는 필드예요. 자, 안 보이니까 화면 좀 내려볼게요. 자, 등급 코드 필드가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있어요. 그러면 관계 설정은 드래그 앤 드랍 하신다 그랬죠? 자, 등급 코드 위에서 마우스 띄고 자, 그럼 관계 편집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열리고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 두 번째 줄, 이 관계는 회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했어요. 이게 조인 유형이라는 거라 그랬죠. 조인 유형 클릭.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구와 똑같은 거. 자, 두 번째 있는 거죠. 회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모든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닫기 클릭. 그러면 관계 형식에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작업 2번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 성, 이름, 가입 연수와 회비 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및 연회비를 표시하는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네요. 자, 여기서는 쿼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쿼리 만들기. 그리고 이 쿼리에 필요한 테이블들이 회원이라는 테이블의 이와 같은 필드들, 회비 정보라는 테이블의 이와 같은 필드들 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단순 쿼리예요.
자, 쿼리는 어디서 만든다 그랬냐면 만들기 탭으로 간다 그랬죠? 자, 만들기 탭 클릭하시고 여기 두 번째 쿼리에 보시면 쿼리 마법사와 쿼리 디자인이 있어요. 자, 쿼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쿼리 눈금, 디자인 눈금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쿼리 마법사 말 그대로 마법사로 가겠죠. 자, 쿼리 마법사 클릭 하시면 네 가지 쿼리가 있는데 특별한 얘기가 문제에선 없었으니까 단순 쿼리예요. 자, 단순 쿼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원본 테이블 고르는 거예요. 자, 일단 회원 테이블이에요. 그죠? 그러면 테이블 및 쿼리에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사용 가능한 필드가 있어요. 골라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된다 그랬죠. 자, 회원 번호 넘기시고요. 성, 이름, 가입 연수. 성, 이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가입 연수까지 있어요. 자, 4개 필드 넘기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두 번째 회비 정보라는 테이블 선택해서 회원 등급하고 연회비. 자, 회원 등급, 연회비 이렇게 6개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그리고 상세 쿼리나 요약 쿼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상세 쿼리. 다음. 자, 쿼리의 이름은 무엇으로 저장해야 되냐면 회원 연회비라는 이름의 쿼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회원 띄고 연회비 띄어쓰기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회원 연회비 하시고 마침 하시면 이렇게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탭 닫을게요. 여기까지예요. 2번 문제.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회원 테이블의 레코드를 성을 기준으로, 자, 원본은 회원이라는 테이블이고요. 자,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자, 가나다 순은 우리 정렬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가나다 순은 어떤 차순? 그렇죠.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원본 테이블이 회원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모든 액세스 객체의 회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은 어느 메뉴에 있었냐면 홈 탭에 있어요. 자, 홈 탭 클릭하시고 정렬 및 필터 그룹 가셔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어떤 특정한 필드 하나로만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저희는 성을 기준으로, 이름을 기준으로 두 번 정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고요.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고급 필터 옵션을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 하시면 고급 필터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 자, 하시면 눈금자 나오고 눈금 나오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필드 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이 필드에서 자세히 더보기 단추 누르셔서 성 클릭 하시고 정렬은 가나다 순이니까 오름차 순이에요. 그러면 이름 가능하겠죠? 자, 오른쪽 눈금에서 이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름차 순 됐죠? 여기까지 성과 이름 우리가 필요한 필드와 정렬 조건 다 하셨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필터 적용 해제 얘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정렬된 결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창 닫기 하시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하는 것까지. 예, 여기까지가 3번 작업이었어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회원 테이블에서 직급 필드를 삭제합니다 했어요. 자, 어떤 특정한 필드를 삭제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디자인 보기 작업으로 가시는 게 편해요. 자, 오른쪽 단추 회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필드 구조 이렇게 나오죠. 예, 직급 필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직급 필드 있어요. 자, 삭제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네, 행 삭제 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 위에 도구 그룹 보시면 행 삭제 있죠. 두 가지 어느 방법 쓰셔도 같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으니까 행 삭제 클릭. 자,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 나오고요.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장이 돼야 되겠죠? 자, 창닫기 단추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예, 됐죠? 자, 다음 작업 갈게요. 자, 5번 가입 연수가 5년이 넘는 회원만 보이도록 회원 연회비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자, 쿼리 수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요?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 있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입 연수 필드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번째 가입 연수라고 눈금에 보이네요. 여기에 조건 항목, 여기에 5년이 넘는,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5년이 넘는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5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크다 5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쓰시냐면 가입 연수의 이 조건란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커요 5보다, 그쵸?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했지만 결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위에 결과에서 실행 버튼 클릭 하시면 바뀐 결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장, 그죠? X단추 누르셔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회원 테이블을 문서 폴더에 2018년 회원 목록이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보내기예요. 내보내기. 네,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원 테이블, 그쵸? 회원 테이블을 문서 폴더에 내보내야 되니까, 자, 얘는 선택하시고 테이블 선택하시고 외부 데이터 탭 클릭해서 내보내기 있죠? 이 내보내기에서 어떤 파일이에요? 예, 엑셀 통합 문서라 그랬으니까 엑셀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일 이름 찾아보기 하셔야 돼요. 하시고 문서 폴더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내보내기 할 파일 이름이 2018년 회원 목록이라 그랬거든요. 자, 2018년 띄고 회원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기 하는 거예요. 저장.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내보내기 옵션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지정하십시오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문제에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 때문에 내보내기 옵션에서는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 내보내기라 그랬죠. 체크 확인. 자, 그리고 내보내기 단계를 저장합니다 할까요? 물어보는데 우리 문제에선 그런 특별한 얘기 없었으니까 내보내기 단계는 저장하지 않고 닫기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 1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자, 2번 프로젝트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2번 개어볼게요. 사진 촬영을 위한 구매 내역을 계산하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작업 1번. 비용 쿼리의 이름을 구매 비용 계산으로 변경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비용이라는 쿼리 있네요. 자, 쿼리의 어떤 이 모든 액세스 객체에서 이름을 변경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 네 번째 이름 바꾸기. 여기서 구매 비용 계산, 그죠? 구매 비용 계산 엔터 하시면 쿼리의 이름 변경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작업이요.
구매 비용 계산 쿼리에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을 표시하는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쿼리를 저장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보셔야 되냐면 필드 추가죠. 자, 필드 추가를 하실 때는 어디서?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에 그 디자인 눈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디자인 눈금에 자, 눈금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쓰셔야 되냐면 이름이죠. 그러니까 즉 레이블 캡션이라 그랬어요. 자, 캡션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 해준다 그랬습니다. 콜론 하신 다음에 계산식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캡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필드의 이름이 금액이죠. 자, 금액 적어주신 다음에 콜론 하시고요. 계산식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필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경우는 단가라고 필드 이름만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괄호로 묶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가 곱하기 대괄호 수량, 대괄호 닫고. 자, 이게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구매 비용 계산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면 이렇게 눈금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쓰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필드를 선택할 때는 더보기 단추를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필드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금액 입력하시고 콜론 하신 다음에 대괄호 하시고요. 단가 닫아주고 곱하기 다시 대괄호 열고 수량, 그죠? 예,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쿼리를 저장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 쿼리 실행을 하시고, 자, 쿼리 실행은 디자인 탭에 결과 그룹에 실행이 있어요. 그죠? 실행 클릭.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셔야 되니까 빠른 실행 창에서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 닫기 해주시면 두 번째 작업 해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넘어갈게요. 자, 작업 3. 폼 마법사를 사용하여 구매 비용 계산 쿼리에 비고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구매 정보 이름의 새 폼을 만듭니다. 자, 새 폼 만들기예요. 새 폼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비고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예, 폼을 만들 때는 어떤 필드가 중요한지, 그리고 원본은 구매 비용 계산이라는 쿼리가 원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폼 마법사 가야 되겠죠. 자, 만들기 하셔가지고요. 폼에서 폼 마법사 클릭. 그죠? 자, 원본이 누구냐면 구매 비용 계산이라는 쿼리예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 및 쿼리에서 더보기 단추 눌러서 구매 비용 계산이라는 쿼리를 원본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사용 가능한 필드, 비고 필드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넘겨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필드를 넘기신 다음에 비고 필드를 다시 제외시키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라 그랬죠. 자, 다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아웃 모양인데 이 폼의 레이아웃은 열 형식으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열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폼의 모양은 열 형식 선택되어 있고요. 다음. 자, 폼의 제목. 폼의 제목은 뭐예요? 구매 정보죠? 구매 정보. 그죠? 그리고 마침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구매 정보라는 폼이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창 닫기 하시고요. 네 번째 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 구매 정보 폼의 제목을 장비 띄고 구매 비용으로 수정하고 폼의 배경 이미지를 배경.jpg로 변경합니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지금 저희가 만든 이 구매 정보 폼의 제목,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디자인 보기로 가야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그럼 폼 머리글에 이렇게 구매 정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장비 구매 비용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자, 수정하시는 방법 클릭하시고 지우시고 쓰시면 된다 그랬죠. 자, 장비 띄고 구매 정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밖에 클릭하시고요. 또는 엔터 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배경 이미지, 그죠? 예, 배경 이미지를 배경.jpg로 변경합니다. 그랬어요. 배경 이미지는 어디 있냐면 서식 탭에 있어요. 그죠? 예, 배경 이미지는 서식 탭에 있어요. 여기에서 배경 이미지 클릭 찾아보기. 자,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라고 하는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창닫기. 그러면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셔서 저장하는 것까지. 자, 5번. 일정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테이블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자, 이 숨겨진 테이블 보게 하는 거는 어디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액세스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탐색 옵션이에요. 요거. 자, 탐색 옵션.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보세요. 숨겨진 테이블이 보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테이블 및 관련 보기에 숨겨진 개체 표시 이거를 보이게 해야 되니까 체크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체크하시고 확인 하시면 여기 일정이라고 하는, 그죠? 일정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흐리게 나타나죠. 예, 요게 숨겨진 개체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셔서 두 번째 프로젝트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 프로젝트 3번 개요 한번 볼게요. 자, 모닝오피스사에서 수주 정보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 한번 작업 보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1번. 영업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업사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랬네요.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고 다른 기본값은 모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영업부예요. 그죠? 이 영업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영업사원이라는 테이블을 가져오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져오기는 저희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렇죠. 외부 데이터 탭에서 해야죠. 외부 데이터 탭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이고, 원본이 누구냐면 영업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액세스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찾아보기 하셔가지고요. 저희 모의고사 가시면, 자, 폴더 가시면 영업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열기 해야죠. 열기 클릭. 자,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과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 영업사원 테이블을 가져오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기본값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예. 테이블 쿼리 보고서를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기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가져오기를 하실 건지 원본에 연결하실 건지 이 두 가지를 문제 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가져오기 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확인. 자, 그러면 개체 가져오기 대화 상자 나오고요. 자, 어떤 테이블을 가져오기 할 건지 영업사원 테이블 가져오라 그랬죠. 영업사원 테이블 클릭하시고 확인. 자,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기본값 그대로 모두 적용한다 그랬죠. 네. 자, 하시고 가져오기 저장 클릭.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작업. 문제점이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문제점이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여기선 중요한 게 테이블을 만듭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 템플릿을 사용할 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고, 두 번째는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파일 탭에서 작업하시는 거고요. 자, 테이블을 만들 때는 만들기 탭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하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어요. 한 명의 영업사원의 여러 문제점을 연결합니다. 문제점 테이블에는 성명 필드를 기반으로 영업사원이라는 조회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자, 만들기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요소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요소. 이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서 문제점이라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가져오게 돼 있고, 여기서 관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 한 명의 영업사원의 여러 문제점을 연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급업체 목록으로 되어 있는 걸 뭘로? 영업사원이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영업사원의 여러 문제점을 연결합니다. 예,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누를게요. 자, 여기에서 연결할 영업사원의 필드, 그 다음에 정렬 방법, 그 다음에 조회열의 이름,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자, 문제점 테이블에는 성명 필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성명 필드 하시고요. 정렬 방법은 없고요. 조회열의 이름이 뭐냐면 영업사원이라는 조회열이에요. 그죠? 그럼 직접 영업사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만들기 하시면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2번 문제예요. 자, 작업 3번.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라는 모든 단어를 배송으로 바꿔줍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테이블을 닫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바꾸기죠? 바꾸기. 바꿉니다 했으니까 우리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한다 그랬고요.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이라는 원본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바꾸기는 어디 있냐면 홈 탭에 있죠. 네, 홈 탭에 있는데 여기서 먼저 테이블 원본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매 주문 정보. 네, 구매 주문 정보에서 더블 클릭하셔갖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홈 탭에 찾기에서 바꾸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바꾸기 하시고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 입력할게요. 자, 서비스라는 단어를 배송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찾는 위치가 현재 필드로 되어 있는데 찾는 위치를 현재 문서로 바꿔 주셔야 전체 데이터가 바뀌는 거고요. 찾을 조건 전체 필드 일치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한다 그랬죠. 자, 필드의 일부. 그렇죠? 모두 바꾸기 클릭.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자, X단추 눌러서 닫고 이 테이블도 X단추 눌러서 닫아 버리시고 됐죠?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4번. 마법사를 사용하여 일별 거래한 총 수주량을 보여주는 날짜별 수주량이라고 하는 쿼리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쿼리 마법사 사용을 하란 얘기예요. 자, 수주정보 테이블의 각 제품 아이디에 거래일별 레코드를 단순 쿼리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탭 쿼리를 사용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네요.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데 크로스탭 쿼리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순 쿼리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예,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자, 사용해서 일별 판매된 총 수주량을 보여줍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행머리글하고 열머리글에 들어갈 내용들 그 다음에 그룹화 시킬 거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수주량의 총 수주량이니까 수주량의 총액 합계죠. 합계, 총계 얘네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원본 테이블은 수정보 테이블이고요. 각 제품 아이디에 거래 일별 레코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 그죠? 쿼리 마법사 클릭 그리고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됐죠? 자, 원본이 누구예요? 수주정보 테이블이네요. 그죠? 자, 수주정보라는 테이블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음. 자, 그 다음에 행머리글. 요쪽에 사용할 거죠? 요쪽에 사용할 행머리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머리글, 어떤 게 행머리글이 될까요? 제품 아이디가 행머리글이 되겠죠. 각 제품 아이디에 거래 일별 레코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각 제품 아이디에, 그럼 제품 아이디 해서 선택한 필드 넘겨주고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열머리글로 사용할 거. 열머리글로 사용할 게 뭐예요? 거래 일별이죠. 거래 일별이라 그랬으니까 거래 일. 얘가 열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거래 일을 선택하니까 날짜 정보가 어떤 날짜 정보를 이용할 건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거래 일. 일자잖아요. 그러면 날짜 선택하시고 다음. 자, 함수 총 수주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주량의 총계. 맞아요? 예, 총 수주량이니까 수주량의 총계. 다음. 그쵸? 자, 쿼리의 이름은 어떤 거? 날짜별 띄고 수주량이에요. 날짜별 수주량 하고 마침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쿼리 실행 선택사항, 이게 쿼리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쵸? 자,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별 수주량이라는 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자, 5번. 수주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위 폼을 만들으래요. 하위 폼을 제품 수주 내역 폼에 추가합니다. 얘가 원본이죠. 그러니까 기본 폼이 제품 수주 내역이고 하위 폼이 뭐예요? 수주 정보가 되는 거죠. 네, 하위 폼의 이름을 제품별 수주 내역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폼을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얘가 기본 폼이 되는 거고 이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하위 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맨 먼저. 그렇죠. 기본 폼을 불러야지. 자, 기본 폼이 누구냐면 제품 수주 내역이죠. 자, 제품 수주 내역이라는 폼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해서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폼 도구 디자인,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마지막에서 세 번째 거죠. 예, 하위 폼, 하위 보고서 클릭, 컨트롤 클릭하시고 드래그. 자, 마법사 열려요. 수주 정보라는 하위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위 폼이 폼의 형태가 아니라 수주 정보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사용해서 하위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존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는 거죠. 기존 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하시고 예, 테이블 골라야 돼요. 수주 정보. 자,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서 수주 정보라는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필드라 그랬으니까 모두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죠. 다음. 자, 그 다음에 연결하는 필드 지정하는 거 이거는 기본값으로 가자 그랬죠. 다음. 네, 하위 폼의 이름이 뭐? 네, 제품별 수주 내역.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품별 띄고 수주 내역 마침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위 폼의 보기 형식이거든요. 네, 자,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위 폼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하위 폼의 보기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1번 하위 폼의 폼 선택기 요 부분이라 그랬죠. 예,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하셔서 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속성창을 여셔야 돼요. 자, 속성창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디자인 탭, 그죠? 속성 시트 클릭. 그리고 여기에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두 번째 형식 탭에 두 번째 있는 기본 보기가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폼을 저장한다 그랬어요. 자, 빠른 실행해서 저장 단추 누르시고
폼 닫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번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에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와 공급 업체 목록 테이블에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 간의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합니다. 다른 모든 기본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참조 무결성 유지 관계죠. 예. 자, 관계 수정하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관계를 연 다음에 얘를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관계는 어디가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있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관계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을 보셔야 돼요.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 열려 있죠. 그 다음에 공급 업체 목록 테이블 열려 있죠. 그리고 지금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은 어떻게 한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관계 편집. 그죠? 자, 그러면 공급업체 목록에 공급업체 이름이라는 필드와 구매 주문 정보라는 테이블에 공급업체 아이디가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래요?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에 공급업체 아이디, 구매 주문 정보의 공급업체 아이디와 공급업체 목록에 공급업체 아이디 필드 간의 관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필드를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공급업체 아이디로. 그죠? 그리고 나서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합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 됐죠? 확인.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확인. 됐죠? 그리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풀어봤어요. 자, 네 번째 프로젝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4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웹 디벨롭먼트사에서 직원별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프로젝트 4번 파일 열었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직원 목록 테이블에서 성명 필드의 필드 크기를 50으로 변경합니다 했네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필드와 테이블 속성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 직원 목록이라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직원 목록 테이블 보시고요. 두 번째 성명 필드에 아래쪽에 속성 창 보시면 일반 탭에 필드 크기가 지금 10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를 50으로 변경하는 거죠. 네, 간단한 문제예요. 10을 50으로 변경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닫기 누르시면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저장하라고 나오겠죠? 예, 클릭하시고요. 자, 됐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작업.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요거 중요해요. 우리 1번 문제처럼 데이터베이스 종료시키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속성, 옵션 창이죠. 옵션. 자, 파일 탭에서 옵션, 맨 아래쪽에 옵션 누르시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문제 안에 해답이 어느 정도 숨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두 번째 있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중간에 닫을 때 압축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예,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됐죠? 자,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번 갈게요. 세 번째 문제.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인 작업 일련 번호 필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인 사원 코드 필드와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작업 번호 필드를 만들어 직원별 업무라는 새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어요. 작업 일련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죠. 자, 새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만들기에서 테이블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대로 타이핑 치시면 돼요. 자,
필드 이름이 뭐예요? 작업 일련 번호. 그죠? 예. 작업 일련 번호 하고 오른쪽 데이터 형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탭 키를 권해드려요. 자, 탭 키 누르시고요. 자, 데이터 형식이 뭐예요? 중간에 있는 일련 번호예요. 자, 두 번째 사원 코드죠? 사원 코드 탭.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라 그랬거든요. 텍스트는 짧은 텍스트 그대로 가시면 돼요. 세 번째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작업 번호예요. 작업 번호 탭.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숫자. 그죠? 숫자로 하시고 그럼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직원별 업무라는 새 테이블을 만듭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요, 저장을 하면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이름을 먼저 지정하시는 것보다는 작업 일련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 그랬거든요.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저장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작업 일련 번호 필드 이름 선택하시고 기본 키 설정하시는 방법 두 가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키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위에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여기 두 번째 기본 키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던지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자, 기본 키 클릭할게요. 기본 키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빠른 실행해서 저장 하시고 직원별 업무라는 이름으로 확인,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닫기 하시고요. 됐죠? 자,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네 번째, 직원 목록 테이블에 연락처 필드에 전화번호라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모든 기본값은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자, 입력 마스크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어떤 값을 입력할 때 제한을 두는 걸 입력 마스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입력 마스크의 종류가 전화번호라고 하는 종류라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열어야 되겠죠. 자, 방금 만든 직원 목록 테이블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예, 연락처가 있네요. 그죠? 연락처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전화번호라는 형식으로 가라 그랬죠. 자, 필드 속성 일반 탭에 내려보시면 여기 입력 마스크가 세 번째 있어요. 그죠? 이 입력 마스크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이제 만들어 넣으면 되는데 전화번호니 우편번호니 이런 등등등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점점점 단추를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전화번호, 그죠? 전화번호 하신 다음에 다음 단추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다음 단추를 누르셔도 되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모든 기본값은 유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종 마침 단추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누르셔도 되고 뭐 다음 가신 다음에 또 다음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침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하시는 거죠. 또는 창닫기 단추 클릭하시면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저장하겠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 번째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프로젝트 5번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5번 개요 한번 볼게요. 작업 업무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작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작업 1번. 업무 테이블의 작업 내용 필드를 두 번째 열 위치에 포함하도록 작업 업무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작업 업무라는 쿼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 작업 업무 쿼리에서 디자인 보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창에서 업무 테이블의 작업 내용 필드를 이 작업 업무 쿼리의 두 번째 열 위치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작업 업무라는 쿼리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셔서 이 눈금창 여셔야겠죠? 자, 여기에서 작업 내용이라는 필드를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작업 번호랑 사원 코드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란 얘기고, 나머지 4개의 필드는 오른쪽으로 미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업무 테이블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테이블 창에는 직원 목록하고 직원별 업무라는 2개의 테이블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업무라고 하는 테이블을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쿼리 도구 디자인 탭에 쿼리 설정에 테이블 표시 보이시죠? 자, 테이블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테이블이 뭐냐면 업무라는 테이블이죠. 업무 테이블 선택, 추가 하시고 닫기. 자, 됐고요. 그러면 뭐예요? 작업 내용이라는 필드거든요. 이 필드를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자리에다 넣을 거니까 이 사이에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다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삽입되면서 나머지 애들 뒤로 밀린단 말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면은 안 되고요. 이거는 구조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쿼리의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쿼리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X 이 창닫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얘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작업. 프로젝트 테이블에 프로젝트 시작일 및 프로젝트 종료일 필드 형식을 보통 날짜라는 형식으로 변경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 보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그죠? 프로젝트 테이블 열게요. 자,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그죠? 여기 밑에서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데 데이터 형식이 둘 다 날짜 시간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여기 밑에 필드 속성에 가보시면 형식이 간단한 날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날짜로 변경하시란 얘기예요. 자, 클릭하시고 더보기 단추 눌러서 세 번째 있는 보통 날짜로 변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종료일도 보시면 간단한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통 날짜로 변경. 죄송합니다. 보통 시간으로 했네요. 보통 날짜로 변경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조가 바뀌었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저장은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 창닫기 버튼 클릭하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갈게요. 3번. 새 프로젝트 테이블의 레코드를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하는 프로젝트 추가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아이디 필드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쿼리를 실행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추가 쿼리예요. 추가 쿼리. 추가 쿼리.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테이블 또는 쿼리가 있는데 B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이 A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더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추가 쿼리라고 합니다. 자, 추가 쿼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쿼리 디자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새 프로젝트 테이블의 레코드를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를 한대요. 그쵸? 그러면 자, 만들기 가서 쿼리 가야 되겠죠. 쿼리. 자, 쿼리 가신 다음에 쿼리 디자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자인 여시고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뭐예요? 새 프로젝트라는 테이블과 프로젝트 테이블이죠. 예. 새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두 개인데 추가 쿼리는요. 집어넣을 테이블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A라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B라는 테이블에 넣을 거야. 다시 제가 지웠는데 A라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B라는 테이블에 넣을 거야. 그죠? B라는 테이블에 추가할 거야. 추가할 거야 하면은
이 A라는 테이블만 이 눈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A라는 테이블만. 자, 그러면 어떤 테이블을 넣는 거예요? 새 프로젝트 넣는 거죠. 자, 새 프로젝트 추가 닫기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새 프로젝트 테이블의 레코드를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ID 필드는 포함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요 프로젝트 ID죠. 얘를 제외한 얘부터 얘까지를 여기 눈금에다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젝트명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진행 상태 클릭.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프로젝트 아이디만 제외하고 얘를 어떻게 드래그에다가 여기다가 눈금에다 놓으시면 순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를 해야 되죠. 어디에?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 예.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디자인 탭에 추가 있어요. 추가 클릭 하시면 돼요. 자, 추가할 테이블 어디에다 추가할 거냐?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할 거잖아요. 그죠? 자, 프로젝트 선택.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자, 확인 클릭. 그러면 여기 추가할 필드명이 이렇게 쭉 된단 말이야.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에 프로젝트명이라는 필드는 프로젝트명이라는 필드에, 프로젝트 내용은 프로젝트 내용에, 작업 번호는 작업 번호에 등등등등등 이렇게 추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쿼리를 실행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에 얘가 간다는 거죠. 자, 위에 실행 버튼 클릭. 자, 3행을 추가합니다. 예 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추가라는 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저장한다. 또는 X단추 누른다. X단추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와요. 예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추가 프로젝트 띄고 추가입니다. 확인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프로젝트 테이블의 프로젝트 시작일 필드의 값이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예,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이거나예요. 널인지를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필드는 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유효성 검사. 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애는요, 내가 지정한 값 외의 값이 들어왔을 때 오류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오류가 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값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널인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오늘 날짜 이후 값 또는 널 값이 들어오면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그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널 값이 들어오면 오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입력하는 값은 조건에 반대 조건을 입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날짜 이전 반대니까 오늘 날짜 이전 이고 널이 아닌 값만 입력받게. 오늘 날짜 이전이고 널이 아닌 값이 입력받도록 허용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유효한 검사 하는 거거든요. 유효한 값만 검사를 해주는 게 유효성 검사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날짜 어떻게 구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 뭐 있어요? date라는 함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날짜 이전이거든요.
그럼 오늘 날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야. and 널이 아니다. 네, 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액세스에서 뭐뭐가 아닌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쓴다? is not 뭐가 아니야? 널이 아니죠. is not null이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많이 복잡하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프로젝트 테이블이죠. 자,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자, 프로젝트 시작이래요. 네, 세 번째 있죠. 끝에서 세 번째.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통과되는 조건을 쓰는 거거든요. 통과되는 조건. 작아요. 뭐보다? 데이트 괄호 열고 닫고 and is not null 엔터. 이렇게 쓰시는 게 유효성 검사 규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해야 되겠죠? X 단추 누르거나 빠른 실행해서 저장 단추. X 단추 누르시면 구조 바뀌었으니까 물어보겠죠? 예. 그 다음에 맞지 않습니까? 테스트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젝트 1, 2, 3, 4, 5번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유효성 검사에는 통과되는 조건을 써주는 거다. 통과 조건.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서 그대로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문제처럼 반대의 경우를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 5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프로젝트 6번에서 볼게요. 자, 프로젝트 6번 개요 한번 볼게요. 근무 중인 학교에서 수강 신청에 관한 폼 및 보고서를 만들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개요에서 보시듯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만든 폼이라든가 보고서에 관련된 그런 문항들이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6번 열어놨고요. 작업 1번 볼게요. 자, 수강 신청 정보 폼에서 교과목명 필드 바로 아래쪽에 교양 과목이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담당 교수 성과 담당 교수 이름을 표시하도록 변경합니다. 자, 폼 변경이에요. 자, 수강 신청 정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레이아웃 보기 할게요. 자, 그럼 수강 신청 정보라는 폼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특정 필드를 삽입을 해야 되니까 폼 레이아웃 도구에 있는 디자인 탭 도구 그룹에 가시면 기존 필드 추가라는 메뉴 있었어요. 클릭 하시면은 이와 같이 필드 목록이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테이블과 필드들 리스트가 쫙 보이면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보이지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열어야 되는 그런 테이블이 교양 과목이라는 테이블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모든 테이블 표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현재 열려져 있는 선택되어 있는 이 테이블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양 과목이라는 테이블 확인됐고요. 여기에서 담당 교수 성과 이름 이 두 개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담당 교수 성 드래그 하신 다음에 교과목명 아래쪽에다가, 그죠? 그럼 이 I자 아이콘 모양 기억하시고요. 드랍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름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특별하게 내용 없으니까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수강 신청 정보 폼에서 인쇄라 그랬어요. 인쇄되는 폼 양식의 행 간격을 1.35cm로 설정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쇄 미리 보기죠. 파일 탭에서요. 인쇄 가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창이 열리면, 자, 열렸죠. 여기에서
폼 양식의 이 행간격 조정은 어디 있다 그랬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열 또는 페이지 설정 이 두 군데 어디서 작업하셔도 관계없죠. 근데 이제 바로 가려면 이거는 열 메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열 메뉴 클릭 하시면 행 간격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눈금 설정에 행 간격이 0으로 되어 있죠. 이 0으로 되어 있는 걸 1.35, 1.35로 변경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고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빠른 실행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클릭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작업. 수강 학생 정보 보고서에서 이름 형식으로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성 띄고 이름 필드로 변경합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 위에 거는 닫아버릴게요. 닫고요. 자, 수강 학생 정보 보고서에서 이름 형식으로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성 이름 필드로 변경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보고서의 필드를 변경, 보이는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디자인 모드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는 뭐냐면 이 성 이름이라는 형식, 이걸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이라는 필드와 이름이라는 필드 두 개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걸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고 가운데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어요.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성이라는 필드 기억나세요? and 하시고 스페이스바 and 이름, 예,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적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죠.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대괄호. 그죠? 액세스에서는 이 필드 이름을 적을 때 대괄호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랬고, 이거는 이 and 기호가 연산자거든요. 어떤 계산을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앞에다 반드시 등호, 이퀄 기호를 붙여주셔야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강학생 정보 보고서 한번 열게요. 수강학생 정보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면 디자인 창이 열리겠죠? 자, 여기서 이름 형식 예저, 네, 예저. 위에 있는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름은 이건 뭐예요? 레이블이고, 본문에 있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아이가 필드, 바운드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녀석을 성 띄고 이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클릭하시고 지우신 다음에 equal 하시고요. 자, 대괄호 하신 다음에 성 대괄호 닫고요. and 큰 따옴표 띄고 큰 따옴표예요. 그래야지 스페이스바 공란이 하나 들어가니까. 자, and 대괄호 하신 다음에 이름 대괄호 닫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확인. 그죠? 자, 수강학생 정보 창 닫아 버릴게요. 그럼 구조 바뀌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겠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마법사를 사용하여, 마법사 쓰래네요. 수강 신청 학생 정보 및 교양 과목 테이블을 기반으로 자, 보고서를 만들라고 합니다. 보고서. 자, 보고서 만들기. 근데 마법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필요한 원본 테이블이 수강 신청 테이블, 학생 정보 테이블, 교양 과목 테이블, 이 세 개의 테이블이에요. 이 세 개의 테이블에서 수강 신청 아이디, 학번, 학과, 학년, 교과목명 및 학점이 구분을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 필드가 몇 개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수강 신청 아이디, 학번, 학과, 학년, 교과목, 학점까지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때 이 그룹화시키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이 그룹화시키는 기준이 뭐냐면 이 구분이라는 필드예요. 그럼 이 구분이라는 필드까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정렬 기준이고요. 보고서의 제목은 교과목별 수강신청 내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른 모든 설정 기본 설정으로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마법사 써야 되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탭, 보고서 갈 거고요. 보고서 마법사예요. 그죠? 클릭. 잠깐 기다리시면, 네, 자, 원본 테이블 선택해야 되죠. 자, 수강 신청 테이블. 자, 수강 신청 테이블 선택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필드 3개인데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 뭐뭐뭔지 보자고요. 수강 신청 아이디 있어야 되고요. 학번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과목 아이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강 신청 아이디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학번 아이디 넘겨주고. 그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두 번째 테이블 학생 정보라는 테이블. 그죠? 자, 열어서 학생 정보라는 테이블 열었어요. 자, 여기에선 이제 뭐가 있냐면 학과, 그죠? 학과, 학년, 교과목, 학점, 구분 이렇게 5개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자, 학과 있나 보자고요. 학과 있네요. 그죠?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학년 있나요? 예, 학년 바로 밑에 있네요.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목명, 학점, 구분 3개. 내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 그러면 마지막 3번째 교양 과목 테이블. 자, 교양 과목 테이블 열었어요. 그랬더니 교과목명, 그죠? 교과목명. 자, 교과목명 필드 넘기고요. 그쵸? 학점, 점 필드, 그죠? 넘기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여기 있죠. 구분 필드까지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시겠습니까? 기준을 수강 신청으로 할 건지 교양 과목으로 할 건지 학생 정보로 할 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그룹 수준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구분을 기준으로 그룹화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죠? 자, 눌러서 학년 기준으로 클릭하시면 내림차순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다 그랬어요. 그죠? 됐죠? 다음 그리고 이제 모양하고 용지 방향을 고르는 건데 없어요. 네, 다음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 지정하세요.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교과목별 수강 신청 내용이거든요. 자, 교과목별 띄고 수강 신청 띄고 내역 이렇게 써야죠. 자, 그리고 마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 보고서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해서 프로젝트 6번에 대한 작업 한번 풀어봤어요. 자, 마지막 프로젝트 7번에서 보죠. 자, 마지막 프로젝트 7번에 대한 개어볼게요. 제품과 주문 내역에 대한 양식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1번 제품 폼에서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넓은 너비에 맞게 설정합니다. 모든 컨트롤의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폼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폼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우리가 이제 이 폼이나 보고서에서 볼 때 이런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뭘 주의하자 그랬냐면 텍스트 상자 컨트롤, 그러니까 이 컨트롤의 종류를 보셔야 되거든요. 컨트롤의 종류. 그래서 뭐 레이블인지 지금처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텍스트 상자 컨트롤만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짧은 길이 하나, 가장 넓은 너비 둘, 요거 설정하고, 그리고 모든 컨트롤, 여기는 이제 모든 컨트롤이에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3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볼게요. 제품 폼
제품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개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드래그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랬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들은 어디 있냐면 정렬 탭에 있었어요. 정렬 탭에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에 보시면 크기 공간이 있었죠. 크기 공간 보시면 가장 짧은 길이 세 번째 있네요. 클릭. 그럼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가장 넓은 너비에 그죠? 클릭. 이러면 1번, 2번 해결됐고요. 자, 모든 컨트롤. 자, 모든 컨트롤은 왼쪽에 있는 이 뭐예요? 이 레이블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선택하시고 다시 크기 공간으로 갈게요. 크기 공간으로 갔더니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죠? 그러면 세로 간격 같음 이 녀석 선택하시는 거죠. 클릭하시면 배분이 됐어요. 그리고 폼의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그랬으니까 빠른 실행해서 저장 단추 클릭 하시면 되죠. 자, 창닫기에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2번 주문 내역 보고서의 레코드를 부서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룹화. 네, 그룹화. 자,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냐면 일단 주문 내역 보고서 보고서를 열어야 되겠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은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정렬 간다 그랬죠. 그룹화 및 정렬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그룹화 및 정렬이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게 그룹화예요. 그죠? 자, 그룹 추가 하시면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할 건지 나와요. 자, 부서 필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부서 클릭. 됐죠?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되고요. X단추 눌러서 닫으시면 그룹화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주문 내역 보고서의 운송 운임 필드 아래쪽에 각 주문의 총 금액을 보여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자, 필드 추가하는 거예요. 필드 추가해야 되니까 어디서? 그렇죠. 디자인 보기에서 이 필드의 레이블은 주문 금액으로 지정하고 값은 수량 곱하기 단가 더하기 운송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이 필드의 통화 형식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죠? 이 식을 입력해 주시면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까 앞에 프로젝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퀄 한 다음에 이 수량, 단가, 운송, 운임이라는 애가 필드면 대괄호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네, 자, 그러면 주문 내역 보고서 일단 디자인 보기에서 열어볼게요. 자, 열었으면 운송, 운임 필드 아래쪽에 운송, 운임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아래쪽에 요 부분에다가 필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레이블, 주문 금액이라는 레이블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텍스트 상자 서식으로 컨트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삽입할게요.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에서 두 번째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는데 어딜 기준으로 맞춰라? 그렇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기준으로 맞춰라.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왼쪽에 레이블 들어가고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클릭하신 다음에 쓰시는 거죠. 이퀄 하시고요. 자, 수량, 단가, 운송, 운임이 필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수량이라는 필드, 단가라는 필드, 운송, 운임이라는 필드 여기 다 바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괄호 하신 다음에 그죠? 대괄호 하신 다음에 수량 대괄호 닫고 곱하기 그죠? 단가 대괄호 닫고 더하기 대괄호 하신 다음에 운송 운임 대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텍스트 21번 여기에 레이블 바꿔줘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주문 띄고 금액 그죠?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필드에 통화 형식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 통화 형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 클릭하시고요. 어디서 봐야 돼? 그렇죠.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속성 시트 가시면 여기 형식. 그죠? 자, 형식 탭에 형식이에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통화 형식을 지정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통화 형식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지시사항이 나왔다면 속성 시트 형식 탭에 형식에서 더보기 단추 눌러보시면 여기 통화 있잖아. 그죠?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저장하시고 닫을게요. 자, 네 번째. 주문 내역 보고서에 있는 주문 내역이라는 이름의 레이블 컨트롤에 글꼴 크기를 20포인트 굵게, 글꼴색은 자 주황 강조 25% 더 어둡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색깔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 적용하는 거예요. 자, 주문 내역 보고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됐죠? 자, 여기에 주문 내역이라는 이름의 레이블 컨트롤. 자, 어떤 거예요? 이거죠.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이 녀석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얘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서식 탭에 있어요. 서식 탭. 자, 글꼴 크기 20포인트. 자, 얘가 글꼴 크기니까 자, 20. 그 다음에 굵게. 그죠? 그 다음에 요 각. 요게 글자 색깔이에요. 클릭하셔서 자, 주황 강조 2가 누구냐면 요 테마색에 있는 가운데 얘가 주황 강조 2란 말이야. 근데 25%더 어둡게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얘가 주황 강조 2 25%더 어둡게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장 하셔야 되죠?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프로젝트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